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합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정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8년 9월 15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해설 방송 출발합니다. 경주거리 1800m JRA 트로피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경주입니다. 정말 로드 위너도 이번 경주 검증부대인데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설마 썬더라이트 소름을 좀 남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주의 기회라고 봅니다. 8번 놓고 3번 주력. 8번 런더라이트가 앞서면서 3번, 8번, 1번. 내셔널파크 서울 10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9번 10경입니다. 한번 기가나이트는 걸음도 좋고 좋을 때 한번 기가나이트 뚜껑은 한 발에 상당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침막감을 놓고 내려가겠습니다. 3번 돌파했습니다. 3번 기가라이트, 4번 브레고리. 추석이에요. 벌써 2018년이야. 더워 죽겠다. 도대체 살인적이다. 살 수가 없네. 더워서. 근데 이제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해졌어요. 네. 참 이렇게 계절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 음력기 날짜를 보면 뭐 입춘이라든가 뭐 처서라든가 말복이라든가 이렇게 참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좀 기가 막히게 그럴 때만 되면 계절이 이렇게 딱딱 바뀌어지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만 경말하고 다음 주 경말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뭐랄까요? 명절 때는 항상 이렇게 좀 들떠 있잖아요, 사람들이. 회사에서 보너스 좀 나오고 떡값도 좀 나오고 뭐 오랫동안 못 봤던 뭐 친척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사람을 좀 설레게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마장에는 항상 명절만 되면 떡값 한 구라 해야지. 그리고 나서는 개 오링 돼갖고 명절은 손가락만 쭉쭉 빨았던 기억도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제가 또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일요일날 소위 말해 제가 타이틀을 정했는데 떡실신 승부경주라고 하나 정해놨습니다. 떡값 좀 벌자. 명절 떡값 좀 벌자. 뭐 그런 의미도 있고 한번 대박 한번 내서 정말 이막권 사고 나서 한번 떡실신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한대건이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승부처가 일요일에 있으니까 일요일에 승부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일명 떡실신 경주입니다. 떡실신 나 떡실신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솔직히 말해서. 하긴 뭐 섹스를 해본 지도 너무 오래돼갖고 이제 기억도 안 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떡실신 시켜드리는 한대건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일요일 경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뭐 토요일부터 돈 따고 넘어가야지 일요일도 기분이 좋겠죠. 제가 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라는 걸 했어요. 그게 좀 오래됐죠? 조만간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국 마사회에서는 음성 정보를 하는 취재 기자들을 지금 굉장히 검열을 심하게 하고 있죠. 음성 정보도 확인을 하고, 뭐, 소위 말해서 정보를 팔아먹어서 그게 뭐, 입상을 못한다든가 실패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마사회에 전화를 하나 봐요. 물론 제가 아니라.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이거 뭐 때려쳐 죽여도 간다. 뭐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부터는 코빼기도 안 보이네? 어디서 개사기 외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민원을 넣나 봐요. 저는 그렇게 녹음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방송에서는 공개해 드려요. 제가 목요일날 취재 들어가서 뭐 기수 누구를 만났다, 조교사 누구를 만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명을 다 거론해 드리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근데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개된 정보죠. 저는 이 방송을 누구한테 돈을 받고 판다든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 돈 들여서 내가 좆빠져 가면서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마사회에서는 그 니들 기수나 기소교사 취재해갖고 와서 그 정보로 돈 벌면 안 돼. 음성 정보 해갖고 이런 뜻이거든요.
뭐 나는 그래서 음성정보에서는 뭐 기수가 간대더라. 조교사가 뭐 자신 있대더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듣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대건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승부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겠죠. 간답니다. 이번엔 뭐 발목가지가 부러져도 뒤로 뛰어도 온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성정보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제 음성을 들으신다면 뭐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하는 뉘앙스를 잘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취재한 내용들은 제 음성정보에도 어느 정도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취재기자가 아닌데 몇몇 예상가들이 정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뭐 다 동료들입니다. 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전화통화 다 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나 보죠.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너무 도를 지나치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전인가 어떤 예상가가 내가 어저께 그 조교사랑 술을 먹었는데 같이 잤다. 이거 자신 있다고 하더라. 이런 정도까지도 음성 정보에다가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켰던 그런 예상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한대건이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 음성 정보에 그런 건 없으니까. 하지만 방송에는 있죠. 방송에서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는 거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국마사회 목요일날 아침에 들어가서 새벽에 들어가서 진짜 알랑방구 끼면서 얻어오는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마우스 한번 클릭해서 제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이거 하나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복귀 내용이라든가 조교 내용 다 정리해서 뭘 물어볼까 이렇게 고민한 상태에서 새벽에 가서 물어보는 거 그만큼 어렵게 제 딴에는 사는 노력을 하면서 얻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방송을 보시면서라도 그래 대건이 참 고생했다 37도 38도 하는데 겨 나가서 그거 쳐듣고 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니 복귀하느라고 또 얼마나 또 엉덩이에 진물 났겠니 고생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티를 안 내잖아. 뭐 내가 내 게시판에 그 댓글도 안 달고 그렇다고 뭐 문자 신청을 하나 해주길 하나 내가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어대도 근데 고인돌이야? 꿈쩍을 안 해.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은. 내 팬들이 다 그런가 봐. 참 스타일들 진짜 꾸준하십니다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빨대 꽂아갖고 많이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빨대 꽂아서 들었던 직접 만나봤어라는 코너가 있어요. 제가 취재 들어가서 직접 만나고 온 기수나 조교사들에 대해서 다른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뭐 부활한다 했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하도 여기저기서 뭐 한대건이 이씨 뭐 어쩌고 욕하는 게 많아갖고 조금 몸을 사리고 있었는데 해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직접 만나봤어 코너는 부활이 됐고요. 잠시 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 먼저 공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는요. 볼펜 좀 들어. 맨날 이렇게 한겨도 관계를 하지 말고 본편 좀 듣고 060-706-9999 음성정보를 좀 적어놓든가 이번에는 한대건이가 뭐 떡값 좀 벌어준다는데 문자 한번 신청하든가 좀 그래라 좀. 앵간하다 진짜. 왜 빨대가 계속 꽂고 있니. 자 2경주, 6경주, 7경주, 12경주 26, 82 26, 82 8경주가 더봐가면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5경주는 역시 제주경마 5경주에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출발하겠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살아났고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하면 힘들어. 1시부터 떠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에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네,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예전에 이거 장안의 화제였었죠. 아이씨, 말하는 거 내가 웃기니.
사실 아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한대건만 좋아하시는 분들만 아는 내용이고요. 예. 좀 나눠 주변 사람들하고. 야, 한대건이라는 예상가가 그렇게 취재하고 들어와서 했던 내용들을 방송에서 다 가르쳐주더라. 좀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 날 아껴? 날 사랑해? 왜 자기만 끼고 있으려고 그래. 주변 사람들하고 좀 나누라고, 한대건이를. 나도 좀 매출 좀 올라가게. 정 궁금하면 저렇게, 내 음성 정보하고 문자랑 뭐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갖고 주든가, 옆 사람한테. 인간들아, 좀, 시작하는 얘기고요. 자, 오늘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는 유승환 기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유승환 기수 하면 자꾸 떠오르는 게, 제가 유승환 기수 결혼식에 갔었거든요. 벌써 2년 전인가요, 이게? 작년인가 2년 기억이 안 나네. 유승환 기수가 그 신랑 입장할 때 그 음악이, 지금 말들 주로 나올 때 음악 있잖아요. 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 아이는 없죠? 네, 유승환 기수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아직 아이는 없는 것 같고. 참 인상이 좋은 기수예요. 좀 사람도 좀 순한 것 같고. 근데 이 순한 사람이 좀 화가 나면 무서워요. 제가 유승환 기수가 화가 나는 것까지 못 봤는데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보면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평상시에는 생긴 것도 잘생겼고, 또 옷도 상당히 잘 입어요. 패셔니스타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참 좋은 기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맨날 하이바에다가 맨날 기수복만 입고 있으니까 잘 못 보지만 우리는 이게 생얼굴 다 보잖아요. 그것도 묻는 말에 대해서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승환 기수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이런 대답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좀 원하는 대답? 이런 대답들을 참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요, 유승환 기수한테. 또 요즘에, 오늘 제가 유승환 기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승환 기수가 지금 복승률이 한 20%가 넘어가고 있어요. 아마 항상 10%에서 한 20% 사이 이 상태를 유지했던 기수기 때문에 20%가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승환 기수가 상승세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기수들의 부재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뭐, 유승환 기수도 부재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최근에 유승환 기수가 좀 물이 오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선전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만나고 온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상경기에 출전하는 마필 중에 한 마리 오마 박차오름입니다. 신마예요. 어차피 이게 신마 경주고, 능력들이 뭐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는 뭐 뛰어봐야지 하는 거고, 주행검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주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고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기로 하겠고, 이 박차오름은 8월 24일날 주행검사를 보고 나서 질병 기록을 살펴보면 이 골마염이 있어요. 3일 정도 골마염이 있는데 주행검사 모습만 놓고 본다면 발주에서는 좀 밀려요. 중위권에 전개를 하고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서 얘가 그냥 아주 못 뛸만한 마필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1분 3초 2 정도의 기록이 나왔는데 뭐 못 뛴 기록은 아니죠. 근데 뭔가 이렇게 뭐 나한테 빡 와닿는 이렇게 심장을 막 이렇게 어택하는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행검사 모습이 막 너무 좋았어. 뭐 놀라워. 막 이런 마필들도 솔직히 실전에 가면은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게 이제 어린 마필들이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또 모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장구 또 위에 기승자를 태워본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참 많았어요. 어쨌든 이 오마 박차오름도 그렇게 인상적인 걸음은 아니었었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만나본 유승환 기수는 몇 마디를 좀 길게 했는데 이걸 좀 함축적으로 보면 뛴말이다. 강단이 있더라 말이. 그러니까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여러분들 들을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유승환 기수의 표현력을 빌으자면 이건 굉장히 좋게 얘기한 겁니다. 유승환 기수가 그렇게 뭐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들어가서 유승환 기수가 엄마 박차오름 어때요? 그러면 쌍대가리예요. 그냥 왔죠 뭐. 그럼 그거 놓고 사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어떤 기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걸 물어볼 때도 이러이러했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엄마 박차오름 어때? 이거하고는 진짜 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세하게 듣고 왔는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굉장히 멘트 자체는 살아있었고요. 강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좋습니다. 이번 데뷔전을 치르는 오마 박차오름이 뭐 어느 정도 인기를 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행검사에서는 그다지 썩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지금 조교를 해보니까 유승환 기수가 강단이 있더라고 해줬는데 좋습니다. 입상권에 실패할 수 있어요. 입상할 수도 있고 우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마 박차오름이나 마필은 유승환 기수가 의외로 강단이 있는 마필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얘가 뭐 이번만 뛰고 뭐 퇴사라는 것도 아니고 불과 3, 4주만 있으면 또 기어 나와요. 경주에 투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기억해 놓았다가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거 멘트 괜찮았던 마필인데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번 박차오름. 전 느낌, 뉘앙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뛰는 걸 한번 보고 싶다? 뭐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서경만 6경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얘기를 나눈 마필, 바로 7번 위너 스프릿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저희하고 상당히 좋은 인연이 있죠. 지난번에 이 하위군에서 이 마필과 썬더그레이트, 이게 제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요거 한 방 맞고는 하자. 썬더그레이트 승급전에 아무 문제 없고 위너 스프릿 선행 가니까 이거 한 방으로 끝났다. 네, 주력 한 방으로 적중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기쁨을 잘 많이 나눴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위너 스프릿하고는 좀 인연이 좀 많아요. 예전에 데뷔했을 당시에 이동국 기수도 상당히 좋게 멘트를 해줬던 마필이었었고 승급을 했을 때에도 멘트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필이 이제 전개 자체가 따라가다 보니까 걸음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얘는 선행을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잘 타줬었고요. 유승환 기수가 이번 경주를 데뷔해서 조교를 했는데 느낌은 그냥 쏘소. 네. 뭐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뭐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 같다 이런 표현보다는 선행을 가면 좀 띄워줄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앞선을 전개를 했을 때 조금 더 경주력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그냥 유지하면 돼요. 아주 말이 미쳐있지 않는 한은 말이 미쳐서 막 뛰려고 우리가 넘치지 않는 한 그 정도만 유지해도 그 정도만 성적은 나옵니다. 자, 이번 6경주가요.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예요. 제 메인 승부처인데 7번만 위너 스프릿은 한대간 막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 여러분들이 저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위너 스프릿이란 마필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을 갈 다른 마필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을 여지가 높구나. 이게 7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뭐 1번만 천몽도 빠르고 6번만 흰별도 뭐 느린 마필은 아니고요. 위너 스프릿이 이걸 넘어서 선행을 간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만만치 않아 보여요. 뭐 넘어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 승부처지만 7번 위너 스프릿 마필을 제 개인적 판단을 봤을 때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후에 한달에 6경주 메인 승부처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더럽게 많이 간다 이거. 내가 좀 말이 많죠.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다가 얘기하다 보면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내가 먹고 못 사는 거야. 내 음성 정보랑 문자가 그래서 안 뜨는 거야. 나도 참 그러고 보면 개병신이야. 그죠? 여러분들을 철석같이 믿고 내가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다. 자, 11경주고요. 역시나 뭐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메인 승부처를 자꾸 이렇게 까드리고 있는데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한 오마 땡큐 찰리. 일단 첫마디는 좋다예요. 땡큐 찰리의 현재 컨디션 조교 때의 모습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유승환 기수도. 이마필이 데뷔전 때는 3차 그리고 지난번 경구 때는 좀 신바들이 이렇게 능력이 좋았다라고 볼 수 없었던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근데 선행을 성공할 수 있었고 선행을 가니까 정말 놀라운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여유까지 보이면서 6마신의 대마신을 이겼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승급전이고요. 따라가서는 조금 비리비리했는데 선행을 가니까 더 떨어졌다? 이게 유승환 기수하고 저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유승환 기수 똑같이 얘기하는 게 말은 정말 좋은데 문제는 이번 경주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있기 때문에 모래를 맞고 뛸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게. 그게 전인 자체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땡큐 찰리라는 마필을 유성에서 계속 기승해 오면서 모래도 맞춰보고 선행도 가보고 했다면 그런 거 문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처음 타보는 마필이고요. 동영상 돌려보니까 선행으로 왔을 때 좀 더 띄워줬어요. 근데 조결해보니까 모래에 대한 반응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알고 있는 유성한 기수이기 때문에 아마 요령껏 이 마필을 기승할 겁니다. 뭐 물론 땡큐 찰리가 모든 마필들을 때려 눕히면서 선행을 간다고 한다면 선행이 낙관시 된다면은 제가 굳이 뭐 이런 마필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안쪽에 3번 너라는 축제라든가 아니면 3번 브로드웨이 씬, 뭐 8번 한양의 질주 이러한 마필들이 선행력이 이 땡큐 찰리라는 마필에게 결코 뒤지지가 않아요. 맘먹고 선행 가려고 하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정말 좋은데 저기 있던 모습 보면 결국은 모래를 맞고 뛰었을 때는 본인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 경주는 제가 잠시 후에 한대간의 승부처니까 메인 승부처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 상당히 길게 녹화를 했네요. 쓰잘데기 없이 돈도 안 되는데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간만에서는. 자, 본예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1경주입니다. 경주로 1000m. 국내 6등급 경주. 벌써 한 30분 떠들었는데, 이제 1경주 출발하고 있어요. 아씨. 돌아버리겠다, 진짜. 짧게 가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라온 제임스는 지난번에 괴력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우승이 좀 아쉬웠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이제 미드스톰이 원체 선행을 나가서 압도했기 때문에 솔직히 잡을 만한 경주는 아니었었는데 오늘 정정에서 만나보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그때 당시에도 여력이 좀 많이 남았었고 저는 게이트 조건이 좋아서 뛴 건 줄 알았는데 말에 걸음이 부쩍 나아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어린애 손가락 비틀기처럼 편성이 약체템입니다. 상대마가 없어요. 일본 라온 제임스를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길게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조기 상태도 좋고요. 정정희 교수의 멘트도 괜찮고 게이트의 조건도 1번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1번 필은 충막감이고요. 3번 라운 불펜은 이게 데뷔전 때 좀 팔려요. 뭐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좀 팔렸다고 보는데 이게 자꾸 도입되고 나서 이제 개인 대염이 있었던 질병이 있었던 개인 대염은 솔직히 경주마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고 싶고요. 3번 급행만은 은근히 탄력이 있더라고요. 데뷔전부터 보니까 1번만 라온 제임스를 제외하고서는 다 도토리 키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한번 추구해볼 수 있겠고 눈에 보이는 마필이죠. 8번 메리 화이트. 지난번에 권성원 기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말이 워낙에 걸음이 안 나왔던 마필이라서 뭐라 평가하긴 그런데 조기 때의 모습을 보면은 나아진 것 같다. 느낌도 괜찮았었다고 했는데 편성이 기가 막혔죠. 이때 데뷔전을 치렀던 탐나는 여인이 문선영 기수라는 신인 기수가 쥐어 짜면서 선행을 나섰고요. 직선에서 다 걸어가 보니까 얘가 올라온 거예요. 얘가 잘 뛴 것다기보다는 다른 마필들이 원체 못 뛰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배당판에 이게 최저 배당이긴 한데 50대 50? 예. 뭐 확률을 따지자면 7, 80%도 아니야. 1번, 8번으로 끝나는 게 7, 80%도 아니고 50대 50. 뭐 임기원이라는 기수가 워낙에 다부진 기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삽질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안 될 건 없는데 뭔가 메리 화이트가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지난번에도 그랬고 편성이 약했었고 이건 좀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없지 않아 있어요. 고마 파이널 캡틴은 윤태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죠. 어차피 1000m입니다. 뭐 라운 제임스가 선행을 나가든 고마 파이널 캡틴이 선행을 나가든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해버리고 조교 열심히 한 마필 버티면 메리 화이트는 껌딱지처럼 깨질 수 있습니다. 태혁이는 봐줘야 돼요. 나 오늘 태혁 기수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못 봤어. 태혁이. 태혁아 너 어디가 있었어. 길집 들어간 거야.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도 못했잖아. 근데 방송을 통해서 인사한다. 태혁아 명절 잘 보내고. 자, 실버가 통합시대. 이 마필도 사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마필이죠. 근데 얘가 지금 데뷔전 때 12월 24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는데, 사실 12월 24일 날 경주가 이 안말 경주였었고요. 얘가 주행불량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안팎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완전 배삼룡이야.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채찍을 대면 그쪽으로 기울고.
이 버릇이 좀 고쳐졌으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박상현 교수를 만났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애가 뭐 또라이 같이 막 왔다 갔다. 아직도 지정신 못 차는 거죠. 아직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과신할 수는 없지만 편성이 개편성이니까 선두권에 가담하는 이런 마필들이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6번만 섞어볼식은 지구력이 없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선행은 1번을 라운드 잼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을 놓고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대건은 8번, 9번, 11번 이 세 마리의 아필들을 말씀을 드리고 한 마리만 더 말씀드리면 3마리 급행마인데 이 메리 화이트를 과연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버리고 갈 것이냐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능력이 좀 딸렸던 마필. 물론 이제 경주만 하는 게 조시가 나면 조금 더 띄워주긴 합니다. 지금 메리 화이트의 상태는 조시가 난 상태고요. 들어와도 할 말은 없는데 이런 마필들이 기복이 보이는 거를 워낙에 우리가 하도 경마장에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잖아요.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똥발인데 배당판에서는 점배당 팔려. 그냥 그대로 끝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결국은 지실력이 어디 안 가는 거야. 막 울며 겨자 먹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 경기에 말에 조시가 나서 뛴 줄 알았더니 역시나 풀빵인 거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장에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1번으로 왔다. 1번만 라운 제임스는 그냥 왔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마리 앞이고요. 자, 한대건의 첫 번째 토요일 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조결했던 기수들을 이번 경기에 만나보면 타는 마필들 서로가 두려워해요. 아, 그거 세잖아요. 그거 세던데. 그런 마필들 몇 마리만 추리면 이 경주는 끝났어. 그잖아. 그 내용으로만 보면 자기들이 조개하면서 보니까 그거 세던데. 그건 내가 못 이길 것 같아요. 그 마필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그럼 그 마필만 추리면 이 경주는 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뉘앙스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뉘앙스도 많이 들었었고요. 말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말이 미쳐있는 마필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보여줄 거름이 있는 마필이 있고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을 것 같지만 한대건이 보는 시각으로는 야 이거 깨질 수 있겠는데 인기 많은데 이거 좀 불안한데 그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배팅하시면 더 재밌습니다. 그 더 재밌게요. 한대건은 이걸 메인 승부로 삼았어요. 이 따따블로 재밌는 경주야. 자, 한대건 안말 경주입니다. 어차피 뭐 안말끼리의 경주라고 한다면 들이대볼만 해요. 자, 그 들이대볼 마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능력이 출중한 마필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대로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이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3경주입니다. 한대건이 말씀드렸던 직접 만나봤어. 뭐 박차오름이 남은 경주죠.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얼마나 팔릴지는. 근데 난 안고 가려고. 네. 설명은 잘 들었으니까 앞에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말들이 문제죠. 일단 체크해 넣을 수 있는 마필들이 1번 흥깨비, 3번 나르두시, 8번 로얄살롱, 9번 카이나, 10번 흥부자, 10번 야오, MJ 캣. 의외로 많죠. 20마 경주가 의외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출마 투표장에 가보면 내 말로 좀 괜찮은데 이번에 나오는 저 말 저 센 건가? 이렇게 좀 의심하는? 왜? 다들 전적이 없잖아요. 신바드 경주니까 서로가 이제 모르는 전력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행검사 모습이라든가 조개 때 모습 보면 좋거든. 조인권 기수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조인권 기수가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조인권 기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가기 전에도 그랬어요. 조인권 기수는. 내려가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서로 왔잖아요. 그럼 자기가 조교한 마필 또 며칠 안 되는 그 조교했잖아요. 몇 마리 한 4마리 했거든요. 다 얘기합니다. 물어보면.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서울을 떠나 있다 보니까 그 경주에서 어떤 말이 센지를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한테.
예상가들한테, 취재기자들한테 물어봐요. 전 그런 자세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수들은 자기 말을 보는 시각으로 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취재기자들은 모든 마필들을 거의 다 알잖아요. 그죠? 복귀도 하고, 뭐, 조교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을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몇몇 기술을 제외하고는 좀 활용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주인공 기술에 전하는 8번 로얄 살롬은 주행검사 모습 보면 별거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거는 8조 최연고 조교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순발력이 있어서 조교 때 좀 나아졌는지 순발력이 있어서 경주를 주도한다면 좀 더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조인공 기수도 직접 조교를 했고요. 또 최연고 조교사도 조교를 본 거를 하는 걸 보니까 얘가 나아지는 거예요. 주행검사 때는 솔직히 별거 없었거든요. 제 느낌에는. 제가 본 동영상 복기로는 별게 없었는데 순발력만 있어. 지휘력은 그렇게 장담할 수 없고. 근데 이런 신마경주는 항상 뭐가 중요해요? 모래를 안 맞는 게 중요하죠. 모래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게. 그래서 생전 맞아보지 않았던 모래를 맞으니까 애들이 막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얄 살롬이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좋고 선행하고 주도해버리면 다른 마필들이 얘를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팔릴 수 있고요. 인권이 계속 물어보더라고. 몇 마리 얘기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신마경주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일본 흥깨비도 대부분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게이트가 좀 열리니까 좀 놀래요, 애가. 순발력도 보기 좋고 뭐 이선 전개 후에 걸음을 보여줬는데 뭔가 좀 이렇게 열사병도 있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 똥 싸고 뒤에 안 닦은 듯한 느낌? 얘는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좀 찝찝한 느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게이트가 1번 조건인데 이게 지금 이 마주가 고광숙 마주가 이 흥깨비와 흥부자를 동마추전시킨 겁니다. 48조하고 28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주행검사에서 모습 보여준 걸 보면 흥깨비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흥부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흥부자는 이렇게 뭐라 할까요? 선입권을 가담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탄력 자체가 좀 힘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마필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흥부자는 살려놓는데 흥깨비는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한 느낌?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고. 주행검사 모습이 좋았던 마필은 바로 순발력도 있고 제어만 했던 마필 3번 나르두시가 상당히 좋았죠. 이게 아마 배당판의 인기 1위가 될 것 같아요. 게이트 또 안쪽 조건이니까. 근데 이제 모래를 맞고 갈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 단점인데 어떻게 뛰어줄지 상태 나쁘지 않고요. 오래간만에 들어왔죠. 박태정 기수. 태종형도 오늘 만나봤는데 카이나는 좋다고 하네요. 조개해보니까. 근데 태종형은 좋다고 하면 안 들어오고 안 좋다고 하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아니 태종형은 거짓말을 안 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인터뷰를 해보면 태종형은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정말 솔직한 사람인데 이 결과가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이제 경주를 풀다 보면 이 변수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어쨌든 구원마 카이나는 태종형은 상상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시오마 야오 MJK 또 주립 분량이 좀 있죠. 발주기 안에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의외로 마필은 괜찮았어요. 이번 뭐 금빛절정이 개풀빵인 것 같아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지구력 좀 부족하고 근데 얘도 선행이죠. 그러니까 8마 로얄 살롬도 빠르지만 얘도 빨라서 이게 경합을 가면 어떨까. 그래서 다 깨고락지가 되고 막 박차오름이 막 차고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장에서는 뭐 3번이나 5번 8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의 포커스로 맞춰볼게요. 근데 제가 8번마 로얄 살롬은 사실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 로얄 살롬을 가져갈 바에는 실버 흥부자를 좀 더 끼고 싶은 느낌? 3번, 5번, 7번? 근데 뭐 신마들 경주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충마를 어떤 마필로 할지는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8마 로얄 살롬은 조인권 기수의 행동이나 성경으로 봤을 때 저건 선행 갑니다. 선행 갈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뭐 경주는 뭐 선행 가려고 마음먹어도 못 가는 게 또 선행이니까. 당일날 게이트 열리고 막 어떻게 하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갈 수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니까. 노련한 기수니까 잘 타줄 겁니다. 자, 설경은 4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죠. 그냥 3마필 정도만 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대우나
이번 이스크라, 실버 마이더스, 치프. 다른 마필들은 모조리 다 지우겠습니다. 이건 뭐 되는 마필이 없습니다. 설명할 가치도 없고요. 요 세 마리 안에서 그냥 끝이 났다. 정말 쥐어짜서 이변이 나온다면 뭐 15만 메가시티 정도인데 얘도 뛰는 거 보면은 참 가간의 똥집이죠. 지구력도 없고. 일단은 충만감을 일보면 대우나 봐요. 이 대우나는 사실 계속 이제 착순권, 순위권, 3착, 3착, 4착 뭐 이렇게 갖다 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결정력이 없는 마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데 항상 지거름은 뛰어요. 근데 얘가 제가 이제 조교보 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게이트운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한 거 보면 10번, 10번 계속 두 번을 지금 외곽 게이트에서 포진을 해서 그때가 추마트면 전이었거든요. 아 이번에는 좀 게이트는 좀 안쪽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1번을 받았네요. 경주의 조건도 여러모로 나아졌고 계속 게이트가 불리한 상태에서 끝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또 용군이 빠따가 또 괜히 빠따가 아닙니다. 2번 게이트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능력만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같이 정말 먹같습니다. 말들이. 그때우라는 충만감이고요. 이만 이스크라는 지난번에 원래 이찬호 기수가 탈 예정이었었는데 당일날 안토니오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뭐 널뛰기죠. 데뷔전에서 26kg 빠지고 그 다음 경주에서 11kg 빠지고 직전 8월 18일 경주에서 차중에 플러스 14kg가 들어갔는데 좀 체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날도 좀 시원해지고 하니까 좀 더 유리해질 것 같고요. 중속으로 밀어서 외곽에서 선행을 나서고 걸음이 잡혔던 걸음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갈 여지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라서 견전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 경주거리가 1300이다 보니까 이 지구력에 대한 부분은 이 마필도 아직까지 능력만 하고 검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행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잡혔던 걸음이라서 뭐 와신차는 낮지만 한일달빛이 잘 뛰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한일달빛이 센 말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데 얼마만큼 버틸지 1300인데 실버 마이더스 치프가 좋아져요.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오면서 탄력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서울경마 4경주는요 딱 3마리 1번, 2번, 11번 이 3마리의 마필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느 예상가가 방송을 이렇게 찍어줘 100%다 공개 안 가냐 그잖아. 1번 놓고 2번 11번. 딴 건 돈 줘도 안 사. 돈 주면 가져야지. 밥 사 먹어야지 그걸로. 돈 많이 줘도 됩니다 저한테. 자 서경마 5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주전했고요. 경주거리 1300. 이게 좀 어우러져 있죠. 근데 좀 압축은 되는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1번만 스피드 왕룡, 4번만 언디피티드, 5번만 머니치프, 6번만 라운 시리우스, 7번만 한일달빛 요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변이 나온다면 뭐 7번만 마샤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 제이백은 도대체 어떻게 몰까요? 지난번에 우리 한방막권을 또 깨먹으면서 이동욱 기수가 피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장산제국의 머니치프 많이 아쉬웠던 경주입니다. 지난 건 지난 거고요. 승부처였는데. 자, 일단 1번만 스피드 왕룡은 좀 비하인드가 있죠. 6월 16일 날 경주에서 인기 1위를 팔리고 부진합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 경주에 김용공 기사한테 밀어보죠, 제가 취재 들어가서. 김용공 기사는 최근 인터뷰 안 해줘요. 너무 애가 완전 얼굴이 반쪽이 돼갖고 들어와. 주로 나가서 그 더운데 얼굴이 완전 파김치가 돼갖고 보니까 나도 물어보지 못하겠어. 근데 좀 날씨 풀렸으니까 서서히 한번 물어보려고. 어쨌든 요거 한 마리 물어봤어 그때 당시에. 말도 괜찮았었다. 당일날도 괜찮았었고 뭐 발주대 나갈 때도 괜찮았었다. 그래서 자기가 코너 넘었을 때 왔다고 생각했대요. 자기가 우승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안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경주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체중 10몇 킬로 빠진 것밖에 없는데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도 성적이 안 나왔죠. 그래서 8월 12일 날 저는 이 배당판 열리기 전에 무조건 체중부터 봤습니다. 원인이 그거였을 수 있으니까 체중이 딱 쪄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전한 모습을 보였고 이게 이 마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예전에 김동수 기수가 했던 것 같아요. 띄워줄 말인데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 늦깎이처럼 걸음이 좀 나와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뭐 승급전이라는 핸디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지 않나. 1번 게이트에도 2점도 가지고 있고. 자, 문제는 3번 언디 피티드죠. 이 마방을 이적을 했고요. 뭐 원래 마방이 깨지는 거였기 때문에 이적을 했는데 그냥 올 줄 알았거든요. 지난번에도 우승 그냥 할 줄 알았는데 가간의 똥집이 이렇게 말이 안 나가. 또 선행을 갈 수 있는데 또 따라가고 도대체 도깨비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좀 깝깝하긴 한데 저는 이 마필이 뛰는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선두권도 나설 수 있고 따라가는 중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안 될 만한 마필이 아닌데 왜 자꾸 기복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쌍대가리까지는 안 할게요. 부중이 자꾸 올라가니까. 5번 머니치포는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도 나아졌다고 했고요. 지금 이동화 기수하고 김윤정 기수 20조를 대표하는 두 기수가 동시에 기승전주입니다. 배현조 기수가 참 화가 많이 날 텐데 어쨌든 뭐 다비드 기수가 올라오긴 했지만 뭐 선취비 능한 마필이니까 안 될 것도 없고 5번 라온 시리우스는 오늘 박병현 기수는 낙마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요일날. 그래서 말이 카랑카랑하니까 이게 또 선행이죠. 그래서 4번만 언디피드 디피드하고 경합을 펼칠 여지는 있지만 휴양 이후에 정상적인 출전 죽이고 마필의 기본적으로 걸음이 살아나있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다고 보고요. 걸음도 나쁘지 않대요. 지금 한일달빛은 뭐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6등급에 지금 올라온 경주인데 계속 따라가면서 주폭이 나와주는 걸음인데 좀 편성이 약했죠. 그래서 과신할 수 없는 인기 마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은 마샤는 이게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이 추임말을 가지고 선두권에 가담을 시켰는데 우리 박원웅 기수가 저는 그래서 퍼졌다고 봅니다. 그 마샤는 무리를 해서 앞선에 갖다 붙여버리면 말이 덜 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초열 기수가 워낙에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페이스 안배하면서 딱 한 발을 쓸 수 있게 잘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오랜만에 장초에서 만났는데 여전히 뭐 승부사답습니다. 이렇게 장초에서는 멋있어 보이지 느낌이. 어쨌든 용화표이 좀 배달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요. 5번을 놓고 뭐 1번, 5번, 6번 세 마리 앞으로 좀 안고 가고 싶고요. 뭐 7번만 한일달빛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7번보다는 7번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 놓고 1번, 5번, 6번 11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7번 한일달빛 이번이 검정무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종류 넘어갑니다. 경주의 1300이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눈에 좀 들어와요. 사실 뭐 1번마 천몽이라든가 뭐 2번마 초록마 뭐 3번 리치마인 5번 위닝윈 7번마 위너스피릿 8번마 팔도대장 뭐 7번마 티아고 터치 뭐 10번마 캡틴파워 제가 한 7, 8마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좀 강박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눈에 보이는 마필은 몇 마리가 안 돼요, 사실. 자, 그 아래서 이 경주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7번 위너스피릿도 있지만 제가 노리는 마필은 위너스피릿은 저기 좀 멀리 좀 내놓고 위너스피릿 뒤로 좀 제껴놓고 3억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주도 좀 악경주 승부처랑 비슷해요. 기승자였던 기수들이 조기하는 거 보고 나서 나는 저 마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멘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조기 때 본 거니까 저는 그 마필조차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마필은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럼 너는 후착만 하면 되지. 이거죠. 제 입장에서는. 우리는 복승식 맞건만 맞으면 되니까. 자,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정보력이면 정보력, 복기면 복기, 조교면 조교. 한대건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때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번 6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 1200이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는데 야, 이런 경주 편성이 참 근래 들어서 참 많아요. 어떤 편성이냐면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필들.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을 가서 경주를 풀어야지만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한 4마리, 5마리를 모아놓고 니들 다 뒤졌어. 이렇게 짜여진 거예요. 물론 경주라는 것이 이제 게이트 딱 열리고 한 마리가 선행에 나와버리면은 경합하지 않고 부산처럼
그러니까 줄서기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서울 경마는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인 건 틀은 뭐냐면 일단 게이트 이탈이 빨라요.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행의 말들이 발주 자체가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땅 하고 나가면 서로 막 부딪히면서 나가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다는,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한 선행밖에 모르는 마필이 바로 골라드리면 2번마 거센마포, 3번마 강촌의 별, 7번마 분비스킹, 8번마 정상무적, 11번마 머니대륙, 또 10번마 큐피드 닥터. 특히나 11번마 머니대륙과 12번마 큐피드 닥터, 4번마 강촌의 별, 이 세 마리의 마필은 정말 악랄한 선행가죠. 그러니까 선행 아니면, 그러니까 선행 못 나가면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선행가 못 나가면 저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게이트 딱 열리고 선행 못 나가잖아요? 그럼 버리시면 돼요. 그냥 내리 쪽에서 지우시면 얘네들은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지만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가지고 제 딴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선행마가 있거든요. 발주기 이탈 이후에 중소로 넘어가는 마필, 게이트 이탈 하자마자 막 끌고 나가는 마필, 어떤 놈이 나가면 미친 듯 따라가는 마필, 도주형 마필, 되게 많은데, 진짜 이 경주는 2번, 4번, 뭐 7번, 8번, 11번, 10번,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단 전개가 안 그려지죠. 누가 선행 나갈지 모르니까 전개 못 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깝깝한 경주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적중하기도 쉽지가 않고. 제가 관심을 가는 마필은 이러한 선행형 마필들이 지들 맛에 막 선행을 나가려고 지랄 연병을 할 때 이걸 지켜오는 마필이 무엇이냐. 최적의 전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자, 1번마 장산제구, 5번마 라운프라이머, 9번마 우라칸, 1번, 5번, 9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은 제가 어떻게든 이번 경주에 조합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 역시 상당히 어려운 경주예요. 전개도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의 뛰는 마필들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그냥 같이 죽자. 인생 뭐 있냐? 붙어버리면 이걸 충분히 지켜보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선의권, 추위권의 마필들에게 이번 경기는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 마필이 바로 1번, 5번, 9번이에요. 그 중에 내용 좋은 마필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언급해드릴 건 아니고 그 내용 좋은 마필은 제 현장 예상에서 저는 아마 그 마필을 녹화할 것 같습니다. 1번, 5번, 9번 중에서 충마를 선정할 것 같고요. 그 내용 좋았던 그 마필을 현장에서도 충마로 선정할 생각이니까 나 7경주만큼은 어떻게든 먹고 싶어. 아니 물론 나도 한대건이가 맞춰준다고 장담 못해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이건 뭐 모든 예상가들이 승부를 갖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움, 예상가들한테 어려우면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게 선행만지 아니도 모르잖아요. 맞추는 놈이 장단이겠지만, 이걸 맞힐 수 있다고, 하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내용 좋은 마필, 1번, 5번, 9번 중에서 세 마필 중에 한 마리를 충분히 삼아서 어려운 경주다. 무리한 배팅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설경마 8경주입니다. 경도의 1200이고요.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 12마리 앞에 추천해요. 경주리 1800m JRA 트로피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경주입니다. 아마 로드위너도 이번 경주 검증 무대인데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설마 썬더라이트 소름을 좀 남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주의 기회라고 봅니다. 8번 놓고 3번 주력. 8번 런더라이트가 앞서면서 3번, 8번, 1번. 내셔널파크 서울 10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9번 10경입니다. 아마 기가라이트는 걸음도 좋고 좋을 때 아마 기가라이트 뚜껑 한 발에 상당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충막감을 놓고 응원하겠습니다. 3번 돌파했습니다. 3번 기가라이트, 4번 브레고리. 원래 이 경주를 가장 여러분들한테 약을 팔아갖고 표현 좀 이상한가? 약을 좀 팔아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경주만큼은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최대 승부처니까 토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는 경주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에너지가 100%면 나 지금 에너지 50%밖에 안 남았어. 나 지금 빨리 끝내야 돼.
나 많이 지쳤어. 오랜만에 직접 만나서 코너 했더니 와 죽을 것 같아 지금 힘들어서. 1호의견 모두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우스갯소리고요. 중요한 경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이 조시가 났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좀 드뭅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미래가 있어서 앞으로 이마필은 승승장구할 거예요. 이게 아니야. 한 번 딱 좋았을 때 한 번 딱 때려 먹으면 그 뒤는 나도 몰라. 더 뛸지 안 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올 것 같아. 지금은 이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충분해. 한데간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의 충막가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한데간 승부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쉽지 않은 경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경주예요. 어떠한 납치를 충막감으로도 공략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주죠. 팔리지 말아야 될 마필들이 상당히 또 팔립니다. 좋은 내용 한대건이 알아왔으니까. 그리고 또 한대건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복귀하고 준비했던 내용도 이 한 경주에 한대건 제대로 한번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마 8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8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서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가 1700이고요 11마리 한필드.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1700이란 경주도 그렇고 경주 거리도 그렇고 뭐 하나 좀 마음에 드는 마필이 좀 없어요. 일단은 이번 소비량은 충만 왔습니다. 뭐 조인공 기수를 만나보니까 이게 참 인연이 많은 거예요. 6월 2일날 조인공 기수가 이걸 우승을 했거든요. 이날이 이제 부산에서 대상경을 참가하려고 서울 왔었는데 우연찮게 또 이 말을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했고 조인공 인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 마필이 좀 이번에 올라와서 4마리 타는데 그중에 좀 상금 벌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편성도 좋아요. 뭐 없어 상대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번 소비량이 뭐 쌍대가리다 이건 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주의 조건도 좋고 뭐 조기에만 조인공 기술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마필을 좀 인정하고 싶다 그런 느낌. 자, 그것만 다비키가 얼마나 팔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얘가 됩니까 근데? 이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최범용 기수가 타갖고 보여준 걸음이 정말 짜증나죠. 발주 늦죠.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죠. 물론 편성이 워낙에 약하고 느린 마필들이다 보니까 이런 마필이 올라와도 뭐 할 말이 당연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뛴 걸음을 보면 좋지 않아요. 지난번에 입상을 할 때에도 베스트 예지라는 마필에게 목차밖에 안 나섰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열받네. 이거 맞춰주셨는데 어쨌든 근데 부담량이 1kg가 올라갔어. 56kg야. 늦추입하는 말인데 못 올라오면 땡이죠. 올라오면 또 뭐 이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배당판의 인기 마필이고 못 올라올 확률이 50%가 넘는데 무리할 배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고 싶은 마필이고요. 막건을 하고 싶은 마필은 바로 실험 미스터 터너예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승부한 마필입니다. 미스터 터너 이거 내가 놓고 했나? 기억이 안 난다. 이거 놓고 한 것 같아. 이거 놓고서 제가 성원강자도 부르고 관악한성 안 불렀구나. 이거 놓고 성원강자 부르고 원더풀 럭키, 키마 뭐 이런 마필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맞나? 기억이 안 나네. 못부터 말이. 오늘 오래간만에 이청용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청용에서 부상에서 돌아왔잖아요. 부상에 있어서 뭐 그런 건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그렇고 어쨌든 오래간만에 이석영 기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농땡이가 심하다네. 말이. 그래서 막 채찍을 대고 지랄 연병을 하다 앉아서 끝번을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어차피 조계사가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끝번을 안 가고 어떻게 게이트 추첨하다 보니까 11번으로 갔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도 상태도 분명히 호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터너는 저희하고 참 인연이 많죠. 예전에 제가 이거 입상할 때도 맛있게 맞춰 먹었던 마필이고요. 메인 승부로.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3월달인데 1년 다 돼갔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터너는 또 늘어질 거예요. 또 늘어져서 이철경 교수가 막 패 죽일 거예요. 반 죽여서라도. 이번까지는 않고 갈래요. 2번, 11번. 이 두 마리의 마필을 가장 구경주에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이고요. 내가 예상을 잡다가
2번, 11번을 딱 적어놓고서는 다른 말을 잡을 게 없는 거야. 아니, 잡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니, 진짜 도토리 키재기야. 한마디로 도토리 키재기 쓰레기야. 능력이 없어. 아니, 걸으면 안 보여줘. 아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 어떻게 오도를 잡긴 했는데, 어쨌든 2번, 11번이 주력이에요. 2번, 11번 막권을 놓고, 9번 다비키는 좀 자르고, 저도 나머지 마필들은 모르겠습니다. 1번은 러너지 골드라든가, 뭐, 3번 스카이 시티, 5번 키마, 아니야, 6번 호크아이즈. 죄송합니다. 6번, 1번, 4번, 6번은 그나마 제가 5등 한번을 잡았는데, 이 중에서는 호크아이즈가 조금 냄새가 나요. 옥성이 형이 이런 거 가지고 이산을 갖다 붙여놓고 막 조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좀 냄새가 나는데,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1번, 4번, 6번은 체크해 놓으시고, 2번, 11번 막권이 가장 이번 구경주에 한대건이 저 새끼는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 아씨 모르겠어 근데 넘어갈래. 2번 11번 소액으로라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를 아셔야 돼요. 1900m. 이렇게 부진한 마필들을 1900m를 모아놓으면 터지라고 하는 건데 좀 찝찝한 맛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단독 선행은 1번 허니버터디노. 지난번 7번 게이트에서 인기만으로 팔렸는데 전혀 뭐 흐름에 가담하지를 못하죠. 뭐 말이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건가. 질병도 없던데. 부종은 뭐 워낙에 달고 사는 마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느린 마필들 틈 속에서 선두권에 가담하면 근성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행이에요. 물론 이제 뭐 3번이라든가 4번 금투사 특히나 이 3번 금투사가 선행을 갈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이번 허니버터니노가 안쪽에서 밀고 나간다면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듯한 느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선행을 간다면. 3번 금투사는 곰백길 가지고 나왔는데 편성이 약하죠. 원래는 이거 조인권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었는데 왜 이찬원 기수로 바뀌었는지 좀 이해는 안 되네요. 근데 말은 뭐 이렇게 조개 때 보면은 좋지는 않아요. 선행을 가니까 좀 잡을 수 있는 마필이고. 3번마 지상비행은 개번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죠. 엄마 컴퍼스는 유수환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데 이게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하지만 문제는 뛰었다 안 뛰었다. 이게 좀 기복이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6번은 역대 최상도 상태 편성을 잘 골랐고 8번 스트롱샤인도 지난번에 입상이긴 한데 이것도 뭐 개바닥에서 워낙에 누추해보였던 경주력이라서 뭔가 믿음을 안 가나? 네. 그래서 4번마 금투사나 5번마 컴퍼스 이 두 마필 중에서 충만 놓고 싶어요. 선행을 가는 마필 아니면 바닥에서 취입하는 마필. 4번이냐 5번이냐 이것만 좀 결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허니버터니노가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5번을 놓고 해도 1번은 가져갈 거고요. 4번을 놓고 해도 1번은 가져갈 겁니다. 4번, 5번 두 마필은 좀 체크해 놓았다가 현장에서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경주가 의외로 난타선이네. 두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저런 경주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1900이라는 경주거리도 그렇고요. 자, 설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 자,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죠. 물론 12경주가 남아있지만 오늘 승부는 여기서 끝!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12경주는 개나 줘버려! 그리고 돈 따고 집에 갈 수 있는 경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어서 말씀드렸던 엄마 땡큐 찰리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모래를 맞는 거에 어쩌고 말은 좋다. 궁금하면 앞에 거 봐.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른 마필들이 문제죠. 발빠른 마필들은 안쪽에 있고 6번만 현무가 살아났는지 그리고 7번 핵항공모함이 결국은 우승으로 승급을 했고 지난번에 제가 맞춰먹었던 막건인데 57km 중에 하나 계속 허덕거렸잖아요. 지금 50몇 킬로입니까? 53km죠? 1200이라는 경주 거리예요. 과연 이 마필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될 것인지 승급전에서도 잘 뛸 수 있을지 한양의 질주는 공백기가 있는데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9번 머치머니도 왜 이렇게밖에 못 뛰는지 공백기가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좀 얽히고 설킨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알면 팔리긴 하지만 지울 수 있는 마필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멍줄 하나 줄여드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승부처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필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필을 한대원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한대는 메인 승부처 1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12경주입니다. 경주가 1400이고요. 1등급으로 펼쳐지는 경주죠. 일단은 레이팅이 105점 이하이기 때문에 약간은 기복형? 예. 근데 뭐 최근에 뛰었던 경주력만 놓고 본다면 괜찮은 마필이 두 마리가 있어요. 오마 와일드 선더가 실험 오피스. 이거 당일날 현장에서 배당판에 인기 1, 2위가 될 것 같아요. 6번 뭐 골드뮤직도 팔리긴 하겠지만 일단 실험 오피스7은 지난번에 2000m가 장거리가 첫 도전이었었죠. 그래서 이준철 기수도 인터뷰할 때 보면 말은 좋은데 과연 2000m를 소화해낼 수 있을까? 얘가 적합한 거리가 단거리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거리에서 잘 써먹었었죠. 오피스7은. 그만큼 또 성적도 냈었고요. 근데 의외로 2000m를 나갔는데 불구하고 뒷심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마방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단거리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돌아온 거리가 1400입니다. 부담도 1.5kg 더 빠졌고요. 와야죠.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뭐 못 올 만한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일드 썬더도 2000m를 소화했던 마필인데 직전에는 선두권을 가담을 하고도 너무 걸음이 안 나왔고 지금 마방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줄여봤다고 해요. 쉬는 차원에서. 뭐 선두권을 이 마필은 뭐 항상 선두권이니까 2선 3선에 따라가는 마필이니까 2000m 이 정도 뛰었는데 1400이라고 한다면 뭐 안 될 것도 없고요. 6번 골드매직은 주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 무시할 수 없는 마필. 3파전 5번, 6번, 11번. 이거를 이제 깰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뭐 하위권에서 올라온 뭐 이모만 넌감동이야 8만 이광사석 이런 마필들이 컨디션은 좋지만 과연 1등급의 무대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을 보여줘요. 능력이 그 좋은 마필인가? 3번만 위너레드가 더 낫지 않을까? 객관적으로는 최근에 너무 강대들하고 뛰니까 아예 무기력했지만 경주거리도 1400으로 줄였고요. 부산연대 대폭 내려갔기 때문에 이 위너레드 기본 강단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죠.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11번 오피스7을 놓고 하는데 뭐 한 3방 4방을 갔다가는 뭐 환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력 한 방 때리고 한 방으로 방어하는 맞고 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12경주는 한다간의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한다간의 음담 편성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직접 만나봤을 때 오늘 너무 오버해서 해서 에너지 다 빠졌어. 일요일 경마 좀 쉬었다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승부처 문제 드릴게요. 2경주, 6경주, 7경주, 12경주 26, 82 8경주가 더버가면의 승부처고요. 저희 경마 5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만원치 부탁드릴게요. 일요일 경마 떡시신 승부경주 얘기하면 웃긴다. 떡시신 승부경주 있어요. 반드시 일요일 경마 보셔야 압니다. 일요일 경마에서 뵙겠습니다.